그러더라고요. 엄마, 걔는 이제 제가 부모 교육을 하니까 어떤 자료를 찾는지 알아요. 그래서 막 자료를 찾아서 오늘 뭐 어때? 이거 어때? 막 배우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 덕분에 아주 재밌는 것도 다운하고 있습니다. 예. 꽃보다 아름다우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는 뜻이요. 단이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반가워 같습니다. 반가워 같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가 됐다고 합니다. 혹시 옆에 잘 아시나요? 앞에만 잘 아시나요? 인사하셨나요? 예. 그러면 처음 보시는 분하고 이렇게 귀한 인사를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까 소개를 잘 해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럴 때 있으신가요? 네, 전지전능하신 우리 엄마님도 네, 이럴 때 있지요. 언제 이러셨어요? 언제 이래요? 대부분 애기 태어나면 그렇게 못 느끼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조금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엄마가 되면 진짜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들도 그러겠죠. 자, 오리가 있습니다. 오리가 아기 오리를 데리고 길을 가고 있어요. 자, 어딜 가고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유에 자, 빠지고 한 마리만 여기서 엄마 오리의 잘못된 건 뭘까요? 네? 분명 우리 잘못됐어요. 그쵸? 아기 오리가 한 마리밖에 안 나요. 잘못된 거? 틀려도 돼요. 틀려도 뭐 벌 세우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뭘까요? 네?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자, 힌트. 그냥 제가 답을 얘기해 줄게요. 엄마 발크기만 생각해봐. 그쵸? 아기 발크기는 생각 안 하고 엄마 발크기만 생각해. 엄마는 무사히 걸어왔지만 아기는 못 건너왔어요. 네. 우리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늘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아이들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잘 이 길을 알고 있으니까 이 길만 잘 따라와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한 번도 뒤돌아보면 한 마리 오리를 더 건질 수 있었겠죠.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는 걸 가르치지 못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회가 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산업사회에 살았던 우리 엄마의 세대들은 공부 잘해야지 다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해.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해야 뭐든지 잘 된다. 두려운 거죠. 그러나 미래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제 지금 정보화 사회에 있고요. 2020년도에는 융합 사회라고 해서 감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시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공존해 가는 시대인데요. 그런 걸 엄마가 시대의 변화를 미리 보고 이 아이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사는 세대는 어떻게 보면 미리 알면 참 좋겠죠. 그런 것도.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 시간 이제 어렵게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 교육 자료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근데 안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학교에서도 요즘 부모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부모 교육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배워가거든요. 정말 여기 와서 내가 한 가지라도 알고 가면 많이 배워갑니다. 그래서 꼭 빠지지 말고 오셔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대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아이에게 내가 지금 주어져야 될 건 뭐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잘하셨다니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잘하셨다고. 네. 자,
요리도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대화법은요, 원래는 한 18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18시간을 배우고 가도 3시간씩 배우고 가셔도요, 아, 모자라요. 라고 하세요. 더 배워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저한테 조금 1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1시간 반 분량으로 준비해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자료도 나눠드렸지만, 대화 방법, 스킬은요, 이제 3가지로 봐요. 효과적인 대화 방법에서 제가 1, 2, 3으로 나눴는데, 3번째가 문제 해결의 대화예요. 이거는 우리 민주시민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정말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윈윈하는 그런 대화 방법인데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엄마가 지금 현재 우리 아이하고 잘 소통할까만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밖에 주어진게 없어서. 그럼 빨리 가시면 좋죠? 네? 아니에요? 2시간 해야 되는데. 네,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서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쵸? 우리 나와서 다 부모 됐다 그러잖아요. 그쵸? 아이를 낳아야 그냥 우리 부모 됐어요. 부모 됐네? 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기르는 것. 어떻게 기르냐. 그런데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우리가 2가지로 봐요. 시간 없이 빨리 갈게요. 사랑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라고 봐요. 사랑과 가르치기가 적절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만 줘서도 안 되고 너무 가르쳐서도 안 되고 사랑과 가르치기가 적절하게 돼야 된다. 그런데 오로지 사랑만 줘야 될 시기가 있어요. 언제? 태어나서 1살까지. 그때 오로지 사랑만 주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냅둬도 잘 자라요. 또 우리가 애착 형성이 나요. 1년 동안 엄마가 아이의 반응에 째깍째깍 아이 표현하는 거에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우리가 어디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나오지도 않아요. 주인이 물 좀 주세요. 그래도 쳐다도 안 봐요. 인사할 수도 있어요. 가끔 막 소리를 질러요. 운다고 달랑댔다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 집에 괜히 왔어. 내가 여기서 평생 살아야지라고 내가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겠죠. 아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탁 태어났는데 처음 만나는 양육자가 할머니가 엄마나 아빠가 처음 보는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표현해요? 울음으로 표현하잖아요. 막 울어요. 나 응답했어요. 치워주세요 라고 울면 반응 안 해요. 배고파라 울면 안 줘요. 그러면 아이가 세상은 살기 힘들구나 라고 느껴요. 그런데 얘가 막 반응하면 그래 딱 웃으면서 빵빵 웃으면서 우리가 누구 집에 갔는데 어서오세요 뭐 그런 비슷해요? 이 집에 오길 잘했다 생각하잖아요. 아이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반응할 때마다 웃어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러면 세상에 사랑할 만한 곳이구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좋아? 그러면 누굴 만나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생기는 게 애착 형성이에요. 그러면 끈끈한 정으로 엄마랑 맺어지면 누굴 만나는지 관계를 겨워주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고요. 가르치는 건 3살, 4살 그 시기에 규범, 사회 규범의 도덕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 뒤는 사랑과 가르치기가 적절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랑과 가르치기를 가지고 볼 유형을 나눠요. 자, 사랑하기는 안 돼. 근데 늘 가르치기만 돼요.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한 60, 70%가 이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리모컨 있죠? 리모컨은 조절하는 거. 내가 내 뜻대로 리모컨도 내리고 엄마 스케줄에 아이 거밖에 없고 내 뜻대로 엄마는 이처럼 내 뜻대로 하기만 돼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한 것만 지적해요. 잘하는 건 당연히 네가 잘해야 돼. 당연하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둘째요. 그리고 사랑하기만 하고 가르치긴 잘 안 돼요. 요즘 조심해야 될 게 있는지 뭐 늦둥이라든가
어렵게 해놨다든가, 아니, 한의원이가 기르시는 아이들은 대부분 한의원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뭐든지만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죠. 가르치는 걸 잘 안 되고, 그러면 하인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랑하기와 가르치기가 적절히 되는 건 민주형. 그래서 민주형 부모의 특징을 보면요, 대화 방법이 다 있어요. 대화법만 잘하면, 우리가 이제 부모교육이라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느껴. 그래, 이렇게 부모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분명히 조금씩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이렇게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대화법도 그렇게 하면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건 대화법이에요. 내가 부모 교육 받고 집에 가서 어떻게 실천하지? 라고 했을 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는 항상 대화법을 꼭 배우세요. 대화법은 기본으로 하세요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옛날부터 의사소통 많이 했으니까 대화법 옛날부터 많이 교육했어. 대화법 해주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학생들도. 기본으로 대화법 해야 돼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도 안 되고 가르치기도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다던가 아니면 엄마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죠. 아이는 부모가 있어도 없는 위치 느낍니다. 내 옆에 항상 있어요. 이런 것을 포기한 부모의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유형이냐? 손으로 보라고 하면 안 되시겠죠? 들어보실까요? 네, 독재형이 비행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실험을 했어요. 왜? 이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 부정자를 만들었을까?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실험을 한 거죠. 그런데 정말 보니까 대부분이 어렸을 때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나 어렸을 때부터 맞았어. 또 이런 아이, 엄마가 도망갔다던가 이런 아이들이 잘 사회 부정자를 만들더래요. 그렇구나. 그런데 얘가 있는 거예요. 아빠는 19살이고 엄마는 16살이에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나 봐요. 군대를 가고 엄마는 얘를 두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얘가 할아버지가 키웠어요. 할아버지가 키우고 나중에 아빠가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아빠가 힘을 싣고 애를 때리고 그런 거예요. 이런 아이들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 사회 부정할 거야, 못 자랄 거야 그러는데 그 SAT라고요. 우리 수능 시험처럼 거기에도 점수가 엄청 높게 나왔고요. 정교 회장까지 하고요. 애가 뭐 긍정적이고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얘가 있네? 발표를 못했죠. 그런데 얘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3분의 1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비러너라는 사람이 실험을 다시 했어요. 이렇게 사회 부정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을까? 그래서 실험을 다시 했어요. 그 원인이 뭘까? 어떻게 사회 부정자를 만들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얘 주위에 적어도 한 명, 엄마도, 아빠든 할아버지든 할머니, 삼촌이든 이유도 아줌마요. 얘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지해주고 믿어준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우리 지역 아동센터는 요즘은 객체에서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객체에서 용납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 정신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엄마도 얘는 앞으로 어떤 시간이 와도 잘 자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얘가 엄마가 생각해도 거짓말 같아 라고 하지만 무조건 얘 말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그럼 얘는 틀림없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잘해낼 수 있겠죠? 요거 배우기 힘들죠? 네.
자,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안 움직이죠. 이쁜데.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죽죠. 네. 자, 진정한 사랑은요, 명사가 아닌 동사예요. 러브가 아닌 러블리.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정말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상대편이 사랑받고 싶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 안 사랑하지 않잖아요? 다 사랑하지만 아이가 역시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이 느끼고 있나요? 얘한테 물어보시죠. 그럼 아이 요즘 있죠? 솔직히 말해서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부족해요. 철들었어요. 부모는 어디 가서 자식 욕하지만 자식들은 부모 욕 안 해요. 아시나요 그거? 우리 애는 이래요. 우리 애는 이거 저도 이래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받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훨씬 나아요. 자, 어떤 아이들한테 너네 부모가 어떻게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대리름대리 그놈의 주댕이 또라이 다리 날댕이 98% 부족 숭땡이 잠뽀 난지도양 등봉벌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떠세요? 무식하죠? 이런 어떤 무식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라는 엄마들이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노력을 안 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게으름뱅이 라는 메시지로 받았다는 거죠. 조용히 해! 그랬더니 이놈의 주댕이 어떻게? 사랑받고 느낌이 있다고 해줘요. 내가 평상시에요 엄마랑 관계가 좋고요 잘 놓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 주댕이야 이러면 엄마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관계가 이렇게 메시지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7가지 특징을 보면 그 감정 계좌가 있대요. 사람마다 은행의 계좌처럼 감정 계좌가 있는데 그것을 평상시에 관계를 잘 해놓으면 조금씩 이자가 불어서요 내가 화날 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대학교 강좌를 하고 있지만 안 될 때 있어요. 확 올라올 때. 그럴 때 깨져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자가 풀어서. 근데 공부 좀 해. 너는 왜 놀기만 하니? 손 씻지 않고 밥 먹어?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이너스. 그래서 파산이 돼서 감정기제는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감정기제를 많이 해보면 아무리 인형을 지지해도 아이들은 좋게 느껴진다는 거죠. 진짜 관계, 평상시 관계가 중요해요. 대화란 어떤 거죠? 대화. 아이들 대화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너무 그러신 분들이 대화는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자, 영상 잠깐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이거 이제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아이들이 저거 보면서 너무 웃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서로 얘기 안 해요.
얘가 끝나면 얘가 하고, 얘가 끝나면 얘가 하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해요. 대화는 그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가 말 끝내기도 전에 뭔가 얘기하죠. 그리고 서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이거 설거지에 바빠.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얘기 듣고 있어. 대화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 말이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하는 건 말이고요. 제가 물어보고 질문 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대화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하면서 우리 아이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너무 솔직하신. 처음에는 우리 대화하고 있어 이랬다가 대화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말은 그냥 의사전달, 네, 대화는 의사교환. 네. 그리고 1번 통일적이고요. 여기는 양방 통일적. 그리고 수직적이고 여기는 수평적. 수직적으로 하는 말은 하지만 수평적으로 너랑 나랑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대화예요. 이렇게만 해줘도 아이는 잘 자랄 수 있다. 대법은 잘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 많이 얘기한 것보다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오전에 대화법을 저희 이제 정규과정으로 쭉 하는데 오늘 얘기하러 왔거든요. 연습 문제를 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님이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쭉 썼어요. 그런데 대부분 비난, 비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평가 들어가면 되게 안 좋은 대화인데요. 하나도 없어요. 그 대화가 하나도 없는데 엄청 길어요. 옆에 엄마들이 있다가 안 내리세요. 그건 이제 내 수험생들이 느끼는 거야. 네. 왜요? 너무 길어. 짧게 핵심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사전 보면 정말 잠깐 지나가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걸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질적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무엇을 말할 어떻게 이것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언제 하냐도 중요해요. 하면 좋은 얘기고요. 좀 더 얘기할 텐데 우리가 화날 때 있어요. 감정의 홍수가 찰 때 얘기하면 아무리 이해가 우리가 평상시에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일상대에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영상은 안 볼게요. 이 영상은 엄마가 막 이렇게 막 노래를 하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 있더라고. 뭐 친구하고 어떻게 놀아라고 뭐 숙제해라고 뭐 손 씻고 뭐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내가 이거를 난 끝나지 않고 계속 할 거야. 왜냐면 나는 예민이니까 막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여드리면 되게 웃길 텐데 시간상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너 엄마야? 라는 이유로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 조사를 했더니 엄마 하면 떠오르는 거 잔소리.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엄마의 잔소리만 들으면 머리가 쭉 뼈성해요. 우리가 언제 머리가 서요? 무서울 때, 공포영화 볼 때, 쭉 뼈쓰죠. 엄마의 잔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줄이셔야 돼요. 딱 줄이셔야 돼요. 말해볼게요. 아이가 요만할 때 이렇게 잔소리 각도가 요만하대요. 좀 크면 좀 커지죠. 좀 더 크면 더 커져요. 아이가 자라는 만큼 잔소리 각도도 넓어지는구나. 근데 남편의 각도는 교육주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얘기를 쓰냐. 보면 이제 거기다도 제가 적어놨어요. 방해되는 말투. 우리가 대화를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말투가 8가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2가지 분류를 나눠요.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 그리고 정신적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그러면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 중에 4개가 있어요. 명령, 지시, 강요해요. 대부분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리 와, 저리 와, 이거 하지 마. 이거는 명령, 지시하는 말이에요. 가장 많이 쓰고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러다가 안 들어. 너무 명령, 지시하면 애가 귀를 막거든요. 나도 모르게 귀를 막. 그럼 말 안 들으면 경고 얘기해요. 너 이렇게 엄마가 얘기할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요즘은 근거 없는 아이를 좋아하잖아. 듣는 거 말고 게임 못하게 한다.
너 저번에 사준 거 닌텐도 빼잖아요? 경고 위협해요. 그리고 나서 당부 설계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고요. 충고 제안하는 말이 있어요. 소위 나는 배와 아이들하고 잘하고 있고요. 나는 괜찮은 엄마예요. 라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충고 제안하고 그래 그거는 어른들과 의논해야 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엄마들이 그래요. 우리 요새 나빠요? 그러면 할 말이 뭐가 있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명령지시 강요하는가 경고 위협하는 말보다 괜찮은데 이게 왜 안 좋냐면요. 자, 맨 꼭대기 보세요.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죠. 제일 좋은 대화는요.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는 대화가 가장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딱 제시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못난 놈이야 라는 메시지를 줘요. 여기서도 어른들 말은 뭐 이렇게 그거 하는 거지. 의논하고 하는 거야. 이거는 너는 못났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래서 안 좋은 말. 그보다 더 안 좋은 건 정신적 좌절감을 일으켜요. 자존감이 바닥. 이런 말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바닥이 돼요. 평가, 비판, 유도하는 말. 정말 안 좋아요. 탐색지 없는 심리 분석의 말. 불러내기, 비교하기. 할 말 없죠? 일단 영역 한번 볼게요. 방해되는 거 빨리 일어나! 명령 지시하죠? 그러면 판단력이 상실이 되세요. 열심히 적으셔도 돼요. 창의력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엄마에게 의존하는 의타심만 생기고 경고 위협해요. 지금 안 일어나면 안 씻어 안 씻나? 그러면 권위에 저항하게 되고 적개심 생기고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회피하게 되고요. 부모와 친밀감이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당부 설교 도덕 행동을 해. 중학생이 됐으니까 스스로 좀 일어나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면 심리적 불안하게 되고 도덕적 판단 능력이 상실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좌절감이 든다는 거죠. 충고 제한해요. 그러면 열등감 그리고 부모한테 의존하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적 자제와 기준으로 있구나. 평가 비평동에 정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항하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기 비하적, 자기 도서적 자신감 떨어지고 적극적 사고나 행동도 차이가 사고를 이렇게 돼요. 끔찍하죠. 우리는 이렇게 반대되는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는데, 자존감 올라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차이적 사고도 좀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니? 이게 심리 분석의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해석과 심리 분석이 옳은 경우 당황하고 수치심을 느껴요. 만약에 엄마가 옳은 경우. 그런데 옳지 않은 경우는 의욕 상실하고 입을 다물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둘러대기. 일찍 일어나면 선물 사줄게 엄마가.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오고 엄마가 나가고 싶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올게. 막 이러고 이제 나가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아이는 아이스크림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얘 옆에 스프가 좀 닫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때는 믿을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되는 어느 한순간 스프 문이 열려있어. 그거 보면 오늘은 거짓말쟁이 신뢰감이 쭉 떨어져요.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가요, 아이가 이제 돈을 아무데나 줬대요. 아무데나 이렇게 막 주니까,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찾아주고 그러겠죠? 여기 돈 찾아주고 있다가,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날 그 돈을 막 아무데나 주대요. 그래서, 너 어디 다녀가라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싹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친구 간 다음에 그 돈을 막 찾은 거예요. 엄마 너 돈 봤어? 아니 못 봤는데. 근데 얘가 찾다가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대학병원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보니까 뭐 둘러대기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실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내가 그때 거짓말 한 적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그때 그 돈은 네가 혹시 아무데나 두면 친구들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잊어버리면 친구 의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가 잘 보관하고 있었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그러더래요. 이제 어느 날 책상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일기가 써있더래요. 일기장에
내 돈이 자꾸 없어지더라. 그래서 자기는 표시를 했대요. 표시. 그날도 돈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돈을 막 찾다 보니까 엄마 지갑이 있어서 딱 보니까 자기 돈이 있대요. 엄마 지갑에.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언제나 정직하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 왜 나한테 거짓말 했을까? 이렇게 써줬대요. 며칠 뒤에 입장을 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다. 내가 우리 엄마를 오해했었구나. 이래서 우리 엄마가 돈을 가져왔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써줬대.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야 돼. 그런 일 있으면 얼른 말이야. 없으신가요? 그리고 비교하고. 이제 이때 진짜 열등감 생기죠. 저 대신 생기고. 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정말 해야 될 말이 없죠. 이러면 진짜 우리가 한 주에 공부, 이거 1시간에 공부를 해요. 3시간. 하루를 공부를 하면 이제 숙제도 내주고 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이거 빼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들으니까 제가 대학교 배워야겠죠. 어떤 말을 해야 얘한테 자존감도 높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은 없지만. 답답하시지만 2단계로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이지만 저절로 하는 단계. 그 단계까지 가면 쉽죠. 정말 잘 계신 거고요. 일단은 대화 스킬 배우기 전에 기본 태도가 중요해요. 내 마음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마음속의 생각이 그대를 만듭니다. 사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무거운 진수를 끌어야 하는 한국처럼 언제나 보통으로 제도할 것이나 말고 깨끗한 생각이 넘쳐나면 그들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언제나 기쁨만이 그들을 따르죠. 아이를 키우는 게 기쁨이세요? 고통이세요? 네? 기쁨. 네. 아까 솔직한 거 보니까 네. 어머님들은 다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문지를 생선을 신문지에서 뭐 생선 비린내가 나고 그런 시도 있잖아요. 장미꽃을 따면 장미 향이 나고. 그래서 넘어갈게요. 여기 빙산이잖아요. 보이는 건 조금이지만 막 깊숙하게 빙산이 있듯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하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태도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이제 기본 태도는 이렇게 4가지예요. 존중하고 한 개인으로 존중해주는 거, 아이를.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 공감적으로 이해해주고 어떤 행동과 말과 감정이든지 수용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100%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태도는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되면요 대화하고 안 배워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대화법을 배우고 보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부모님이 이러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그 시대에 안 배우셨는데 대화법을 잘하고 계시죠? 운이 좋은 거예요. 몇 프로 안 돼요. 운이 좋아서 우리 부모님이 기본 이 태도가 잘 되셔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 운이 좋은 건데요.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저절로 돼요. 그거 다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대손손 아이들이 대학교 때는 잘 자라게 하려면 정말 이렇게 좋은 성공도 잘 자라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매일 14번,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매일 8번,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 12번 깨어나 줘야 합니다. 사티어. 되게 유명하신 의사소통기법으로 되게 유명하신 사티어님께서 그래서 안아주는 걸 많이 하라고 해요. 안아주는 거 많이 하시나요? 이렇게 안아주면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는 늘 실천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안아줘요. 중3이에요, 둘째가. 첫째는 그냥 빨리 가니까 안아주든 가끔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그냥 나한테 둘째는 엄마가 안아줄 때까지 기다려요. 남자애들 이렇게 기다려요. 내가 이제 막내들이 바깥에 막 있잖아. 그러면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아빠가 쟤 안 간다. 이러고 저 여기 또 이러고 가요. 행복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할 때 처음에 안아주기부터 하라고 해요. 지금부터 해야 될 거 안아주고요. 기회되다고 잘 되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네가 엄마한테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꼭 해주셔요. 애가 애착성이 안 돼도요, 자존감을 끌어올리면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돼요. 자기존감이 올라가게 하는 건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엄마는 네 편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에게, 이게 가끔, 엄마, 오빠가 사랑해 하지 마!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만 이기는데도, 당연히 똑같이 그렇지! 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을 때 똑같이 좋아하지만 따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네가 재밌어. 행복하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아이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양파 실험하는 거 많이 보셨죠? 한글 아랫집으로 밥을 이렇게 똑같이 펴서 이쪽에는 늘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는 나쁜 놈, 망할 놈 이렇게 했을 때 밥의 변화가 있어요. 이용도 몇 번, 저번에 차례를 나왔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갖고 있긴 한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오래 걸려서. 근데 거기 보면 정말 늘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면 거기도 곰팡이가 피는데요. 우리가 누룩 곰팡이가 있어요. 좋은 곰팡이가 피고요. 안 좋게 얘기해주면 아주 냄새도 지독하고 안 좋은 곰팡이가 피거든요. 그런 실험처럼 양파도 한쪽은 유치원에서 가끔 그런 실험을 해요. 이렇게 있고 사람이 아니 뭐 해보라고 해요. 넌 이뻐. 여기는 욕하라고. 아 그래. 그런데 정말 변화가 있어요. 여기는 잘 자라고 여기는 잘 안 자라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거꾸로 해요. 잘 안 자라는 데는 칭찬해주고요. 잘 자란 데는 막 욕을 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 다 잘 자라요. 욕한 데는 어렵게 싸울 때도 잘 자라고요. 칭찬해주고 욕한 데는 그래도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다져진 것이 끝까지 잘 된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비록 못했어. 근데 지금부터 노력하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자존감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요. 안아주세요. 기본 안아주는 거 뒤에다 사랑해라고 해주는 거.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신 분 많으신 것 같은데 늘 하고 계신 분도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뻐하는 거야. 네가 엄마 말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뻐할 수 없어. 조건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괜찮은 아이야. 혹시 도배에서 꼭 적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괜찮은 아이야를 꼭 가지고 계세요. 이거만 계속하면 기본돼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아이야. 에너지가 넘쳐서 말씀을 피우고 다 깨어나는 거였지만 그래도 너는 괜찮은 아이를 꼭 하시면 그것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인상 긴 할아버지, 이렇게 보면 꼴린 할아버지, 이렇게 어떻게 돌려보냐에 따라서 달라본다는 거죠.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많이 아는 만화예요. 광수가 고기 한 번만 줘봐. 광수 여기 고기 한 번만 줘. 근데 얘는 박 사장님 고기 한 번만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니까 고기가 틀려. 그래서 막 따져요. 왜 내가 요만큼인데 이 사람은 많은 거요? 답이 뭘까요? 그거는 광수가 준 거고 신보리 씨는 박 사장님 준 거예요. 아저씨라고 하지 말고 식당에 조그만 식당에 가서도 사장님이라고 해줘요. 반찬이라는 존중해주는 거예요. 존중은 가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이한테 못하고 오지 나중에 나한테 잘해줘야 돼. 네가 부모를 존중해야지. 존중해줘야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존중해주는 거. 존중해주면 요 나머지는 다 돼요. 성실한 거. 수용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게 또 생기는 거죠. 대화 방법을 이제 들어볼게요. 특히 몇 분 안 남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화의 원천은 뭐예요? 이거 뭐냐면 제가 아까 평상시 때는 60
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날 때 감정이 막 올라가잖아. 예. 그럼 우리가 감정이 홍수가 찼다고 해요. 감정의 홍수가 찬 사람이 대화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편이 제가 화가 많이 났어. 그런 거예요. 제가 화가 나보다 더 많이 났어. 그러면 대화의 원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는 표가 힘들니까 그냥 내주시고요. 대화의 원천이 누구냐에 따라서 잘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날 때가 있어.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화난다 그러면 나 표현 대화를 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해치지 않고 표현할 것인가. 예.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되는 대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문제 해결의 대화가 있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대화법을 하신 다음에 해야 돼요. 이게 좋은 대화법이라고 해서 잘 들어주기, 나 표현도 안 되고 하면 더 위험해요. 그러면 아이가 더 무기력해져. 엄마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어디 가서 대화 스킬까지 배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내? 라고 해요. 그래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듣는 거. 말이 안 통해. 시 준비했습니다. 엄마 토끼가 아픈가 봐요. 그랬더니 쪽지 시험 100점 맞았지? 아까부터 재채기를 해요. 숙제를 했니? 당근을 안 먹어요. 여기부터 써라. 아기 까치의 우산? 김민희 씨.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써요? 우리 이러고 대화하고 있지 않은지. 서로 다른 대화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잘 들어주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볼게요. 침묵의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건 3가지. 침묵의 대화. 그런데 이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침묵의 대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침묵의 대화가 남께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막 잔소리하는 것보다 침묵의 대화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빛, 행동은 내가 너를 잘 들어주고 있어 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비평하는 말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부모가 자신을 정말 수용해준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다음에 그 침묵의 대화에 플러스 대화의 열쇠를 사용합니다. 열쇠를 사용 딱 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그랬구나. 아니 답답해 말 좀 해봐 이게 아니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것들 있죠. 대화 하나씩 해주는 거. 이거는 주의할 점은 비판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와 질문 친구들의 말을 피해야 돼요. 근데 왜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는 것은 대화의 열쇠를 사용하는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기에는 평가, 비난 이런 거 다 빼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있거든요. 잘 들어주기는 깊이 듣는 대화예요. 이게 우리가 공감적으로 듣는 거. 감정을 반영해서 듣는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가장 밑에 감정. 1차 감정이 뭐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 표현 대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밑에 감정, 1차 감정이 뭐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의 형용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터넷에 감정의 언어들을 찾으시면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감정을 읽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못하지만 가서 1차 감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감정의 어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대화의 영천이 진이에게 있어요. 엄마 나 오늘 수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웃어요? 누가 화가 났어요? 이걸 잘 배워야 돼. 누가 웃으지? 이거 모르는 배워. 그게 안 돼요. 누가 화가 났지? 진이가 화가 났어요. 그쵸? 이 말은 엄마도 화가 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 엄마가 화가 나도 화난 대로 얘기를 하죠. 쭉쭉쭉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했지? 막 이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엄마는 선생님 오늘 수학 시간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라고 할 때 얘 감정은 뭘까요? 속상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지금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감정을 읽어줘야지. 이렇게 서운했더니 정말 섭섭했겠구나. 그거예요. 깊이 있는 대화가. 1차 감정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르지만 감정이 올라가는 게 감정의 홍수가 찼다는데 이거를
예, 푹푹 빼는 거예요. 애가 갔다 오더니 이렇게 가방 확 집어 던져. 그러면 화가 난 거죠, 애가. 예. 일단 둘 다 호스텔 대학교 배운 사람이 해줘야 돼. 예, 읽어줘야 돼. 네가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이랬잖아. 야, 서운하겠구나. 정말 섭섭하겠다. 그래갖고 그랬다고. 정말 속상하겠구나. 그러면 푹푹푹푹 빠지는 감정. 빠지면 내가 얘기해도 돼. 근데 애가 딱 내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쥐어받고 싶었다. 어때요? 확 올라와. 네.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을까, 그럴 때? 선생님한테 확 쥐어받고 싶어서 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네? 그만큼 화가 났다. 네가 선생님을 때려주고 싶은 만큼 화가 많이 났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이만큼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얘 정말 선생님 때릴 마음 없어요. 우리 애 믿으세요. 괜찮은 아이들이야. 예. 엄마가 읽어준 대로 가서 때리자. 엄마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정리가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가 막 시험을 때 학교해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했어야지 이러면 화가 근데 네 속상했구나 이러면 이게 왜 그런 게 가라앉으면서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하게 돼요. 네. 그거거든요. 아이들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내려내야 대학밥이 잘 돼요. 네. 그거고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지도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대학법 스킬 배웠다고요? 그래? 근데 책대로 안 돼요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책대로 하려고 해? 애마다 다른데. 네. 여러 번 해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대학법이 잘 안 됐으면 오래 걸려요. 금방 안 돼요. 그래서 또 해주고 그러면 애가 변화가 있어요. 계속 꾸준히 해서. 어떤 분은 1년 넘었는데 이제야 되고 이러시는 분. 애가 테일만 해요. 더 힘들게 하죠. 그래서 중간에 대학법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꾸준히 하고 얘가 나한테 그래도 계속 해봤대요. 애들 당연히 태행이에요. 왜냐면 엄마의 이 통제하에 권위하에 이렇게 말 잘 듣고 막 이러다가 엄마 갑자기 대학법 오더니 나한테 막 내 마음도 읽어주려고 막 잘해주려고 그래. 그래? 엄마가 나를 얼마큼 잘해주면 볼까? 꼭 실험을 알아. 근데 요걸 견디셔야 되는데 못 견디고 다시 제대로 가면 역시 이런 저 마음에 딱 닫아요. 내가 뭐든지 기비는 대로 해야 되는 나를 다 내려놓고 내가 쟤를 바꿔야 할 생각을 딱 버리시고요. 오로지 쟤의 공감해주고 뭔가 얘한테 있는 감정을 내가 읽어줘야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벼에문을 열어주고 다시 닫지만 아까 얘기했죠. 한 대 쥐어가고 싶어. 나 댓글 그래 섭섭했어. 서운했구나 이랬는데 선생님 한 대 쥐어가고 싶어. 확 닫아버리자. 그러지 말라. 그만큼 했어. 읽어주다 보면 스스로 답을 찾아갈 거야. 네, 그리고 앵무새처럼 말을 대박기만 하지 말자. 근데 대학원 많이 들으시면 군화병이야. 그랬구나. 네가 섭섭했구나.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거 어디 가서 뭐 부모님 바꾸더니 저 사람을 막 힘들게 한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감적 일을 하면서 또 하자. 그거만 일치를 하시면 돼요. 머리 아프시죠? 괜찮아요?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네. 예,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스스로, 자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게 만들어주고, 자녀가 부모님 생각이나 아이디어에 보다 귀를 기울이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잔소리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도. 자, 그 다음에, 내가 홍수예요. 아까는 이제 상대편 아이가 홍수였고, 이번엔 내가 홍수야. 그런데, 적절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연락 없이 늦게 왔죠. 네, 9시 5분인데 조금 이거만 하고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시간 조절 못해서. 예, 연락 없이 6시에 오기는데 8시에 왔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막 불안하고 뒤에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래요. 근데 애가 8시에 딱 들어왔어. 와! 지금 몇 시인데? 이래요. 자,
대화의 원천이라고 했죠. 대화의 원천은 엄마가 처음에 대화의 원천은 그냥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야. 얘가 뭐 사고난 거 아니야, 불안하고 막 이런데 얘가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맨날 이렇게 늦게 자서 엄마 속쓰는 고민만 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불안하고 걱정됐구나 라고 생각한 아이는 아무도 어떻게 하냐? 바로 해석해. 나는 나쁜 아이구나. 엄마 성만 써주는 나쁜 아이야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나가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나 봐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의 원천대로 표현해줘야 돼요. 대화의 원천대로 엄마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됐어. 내가 잘못했을까 봐. 네. 그러면 나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표현들은 딱 두 가지예요. 상대방의 행동을 사진 찍듯이 구체적인 상황을 딱 얘기하는 거와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1차 감정만 얘기해도 돼요. 행동 표현이 어려우면. 여기서 행동 표현을 하자면 6시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8시에 온 거예요. 지금 8시 내가 행동 표현이에요. 그러면 비난 하나도 없죠. 평가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야, 너 맨날 이렇게 늦어? 평가하는 거죠. 비난하고. 그게 아니고 8시.